자, 이번에는 삼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대표값이라는 게 어떤 별량들의 특징을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대표하는 값이었다면, 이제 삼포도라는 거는 그 대표값을 중심으로 얼만큼 이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지, 그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낼 값, 이걸 삼포도라고 할 거고요. 보통 별량들이 대표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삼포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면은 삼포도도 큰 거고요. 대표값 주위에 분포되어 있을 때, 즉 대표값을 기준으로 주위에 좀 밀집되어 있으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삼포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삼포도가 작다는 게 이제 대표값 주위에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라서 이거를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르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다 골고루 다 하나씩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항상 기준이 대표값이 되기 때문에 대표값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비슷한 아이들이 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을 때 흩어진 정도가 작을 때 그때 우리는 분포 상태가 고르다, 삼포도가 작다,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편차라는 뜻을 알아볼 건데요.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그 값을 편차라고 해요. 일단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편차는 다 더했을 때 항상 0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n개의 별량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n개의 별량이 있을 때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인 n으로 나누는 거 요게 되겠죠. 그러면 편차의 총합이라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 빼고 또 별량에서 평균 빼고 이 편차들을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편차의 총합 을 구해보면요. 얘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그 다음에 xn까지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몇 번 빼냐면 당연히 n번 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평균 모든 자료의 총합은 모든 별량의 총합은 평균 곱하기 자료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요 모든 별량의 총합을 m 곱하기 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m을 n번만큼 빼준다.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기 때문에 지금 평균보다 별량이 더 크다면 편차는 양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보다 별량이 더 작다면 음수가 편차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점수라는 별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편차가 양수라는 거는 평균보다 내 점수가 높다는 뜻이고요. 편차가 음수라는 거는 평균보다 그만큼 더 낮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어쨌든 양수든 음수든 지금 편차라는 거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가 많이 높은 학생이나 많이 낮은 학생이나 지금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지금 편차가 절대값이 클수록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삼포도라고 해서 대표값, 예를 들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알아내고 싶은데 양수든 음수든 지금 절대값이 크기만 하다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삼포도가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 가까이 있으니까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
즉 산포도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절대값이 클수록 산포도가 커진다는 뜻이고요. 절대값이 작은 애들이 많을수록 평균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니까 산포도가 더 작아질 거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절대값이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절대값이 클수록 혹은 절대값이 작을수록 산포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양수와 음수를 상관없이 편차를 제곱했을 때의 값이 크면 지금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편차를 제곱했을 때의 값이 작으면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평균 가까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산포도 분산이라는 산포도를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보시면요. 지금 분산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방금 배운 것처럼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대표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다. 산포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냈을 때 이 값이 크다면 우리는 산포도가 크다. 이 값이 작다면 산포도가 작다. 대표값 주의, 평균 주의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을 평균,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모두 더하고 그 자료의 개수로 나눠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n개의 별량이 있을 때 평균이라는 거는 이 n개의 별량을 모두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인 n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자, 분산은 이제 제곱, 편차 제곱을 했으니까 s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얘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들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별량의 개수인 n으로 나눠주면 이게 내가 구하려는 분산이 되고요. 이 값이 클수록 멀리 퍼져 있는 거고 이 값이 작을수록 산포도가 작으니까 평균 주위에 자료들이 밀집되어 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한 가지 더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전개를 한다면 x1 제곱 마이너스 2mx1 플러스 m제곱 x2 제곱 마이너스 2mx2 플러스 m제곱 땡땡땡 가서 xn 제곱 마이너스 2mxn 플러스 m제곱을 지금 자료의 개수인 n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럼 2차는 2차끼리 좀 모아두고요. 순서만 좀 정리를 할게요. 어차피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2차항을 보시면요. 이 2차항에 공통인수가 다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2m. 그래서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주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땡땡땡 xn까지. 그 다음에 m제곱은 총 몇 번? n번 더할 거니까 m제곱 곱하기 n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 얘를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얘를 조금 분리를 해볼까요?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플러스 분모를 지금 통분이 돼 있는 형태에서 통분이 되기 전 이렇게 좀 찢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m 곱하기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땡땡땡 xn 플러스 n분의 m제곱 n. 자, 그래서 얘를 좀 더 정리를 하면 x1 제곱, x2 제곱 얘네가 뭐죠? 별량의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서 n으로 나왔다. 별량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 요게 보이시겠죠? 얘가 뭐예요? 평균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요 값이 평균이라는 걸 알아서 마이너스 2m 곱하기 m으로 바꿀 거고요. n은 약분되고 플러스 m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x1제곱, x2제곱, xn제곱,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산을 좀 빠르게 구하거나 아니면 요걸 알 때 당연히 서술형에서는 못 쓰지만 객관식이나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할 때는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라는 거.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절대 요거는 당연히 서술형에는 학교 서술형이나 수행평가에는 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라는 거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해요. 일단 이제 분산 자체가 편차를 제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분산에는 단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산은 단위를 유일하게 쓸 수 없음. 근데 요 제곱을 했던 거를 돌려놓고 싶어서 지금 분산의 제곱근을 취할 건데 그 중에서도 양의 제곱근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위를 꼭 써야 돼요. 요렇게 이제 요런 포인트들 때문에 점수가 깎일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양의 제곱근이니까 항상 양수로 나오시면 되고요. 자, 예제 하나만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자료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두 자료에 지금 분산이 주어지면 전체 분산을 구해봅시다. 자, 일단 제일 먼저 A라는 자료와 B라는 자료가 있고요. 뭐 A반, B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좀 더 가깝기는 하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와 별량의 개수가 나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표준 편차라는 게 X라는 거는 분산이 X제곱, Y제곱이 된다는 거는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럼 분산이라는 거는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뭐를? A 자료의 편차 제곱의 합을. 그래서 A반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자료 개수인 A로 나누었더니 X가 나왔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 Y제곱 B반의 분산은 B의 편차의 모든 제곱의 총합이 되겠죠. 얘를 뭐로 나눈 거예요?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전체 분산이나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전체 분산은 A, B 모든 자료의 편차 제곱의 총합에서 A 자료의 편차 제곱의 총합과 B 자료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뭐로 나누면 되는 거죠? A반과 B반 모든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별량의 개수라고 쓸까요? A 자료, B 자료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모든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A반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요 분모를 이항하면 A반과 B반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 나올 거예요. A 곱하기 X제곱, 그 다음 B 곱하기 Y제곱. 그래서 A 자료, B 자료의 편차 제곱의 총합.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모든 자료의 개수인 A 플러스 B로 나눠주면 이게 전체 분산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루트 씌워지면은 전체 표준 편차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예제 문제 세 문제만 좀 해봅시다. 일단 10, 20, 30, 40, 50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두 구해볼게요. 어차피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이 필요하죠. 자, 구해보면요. 지금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50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자료가 5개 있으니까 5로 나눴을 때 그때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럼 더해보면요.
60, 60, 30이니까 150을 5로 나눈 30. 평균이 이렇게 30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할게요. 분산은 S제곱으로 표현해요. 합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S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우리는. 자, 그럼 편차는 10에서 30을 빼면 마이너스 20인데 제곱할 거고, 20에서 30을 뺀 마이너스 10 제곱할 거고, 30에서 30 뺀 거 제곱, 40에서 30 뺀 거 제곱, 50에서 30 뺀 거 제곱 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인 5로 다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00, 40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0, 100 나오니까 지금 편차 제곱의 총 합이 얼마가 나와요? 1000 나오죠. 500 두 개니까요. 그거를 5로 나누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분산이 20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즉 10루트 2가 될 거고요. 얘가 만약에 단위가 뭐 센티미터라고 적었다면 평균도 단위 붙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단위 붙이는데 분산만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7, x, 9, y, 11 이렇게 5개의 별량이 있는데 평균이 9고 분산이 5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평균은 7 더하기 x 더하기 9 더하기 y 더하기 11을 자료의 개수인 5로 나누면 나오는 값이죠. 그러니까 27 플러스 x 플러스 5가 45가 나온다는 뜻이고 x 플러스 y가 지금 18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네요. 자, 그럼 이제 분산 구해볼까요? 분산이 5가 나왔는데 지금 별량에서 평균 9를 뺀 편차 제곱의 합이에요. 7에서 9 빼면 마이너스 2. x에서 9 빼고 그 다음 9에서 9 빼고 y에서 9 빼고 11에서 9 뺀 다음에 제곱해요. 그래서 그 제곱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눴더니 5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8y 플러스 81 플러스 81 플러스 2는 4, 2는 4. 요거 다 더했더니 25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x 더하기 y가 지금 우리는 18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8 곱하기 18 플러스 85, 85 얘가 25가 된다는 뜻이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다 이항하면 18의 제곱에서 85 2개 그 다음에 25 더하면 나오겠죠. 자, 계산해 봅시다. 지금 170 빼면요. 154에서 25를 더해. 그러면 17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뭐가 더 쉬운지는 좀 계산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분산을 배우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뺐을 때 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술형엔 못 쓰지만 분산은 제곱의 평균 7의 제곱, x제곱, 9의 제곱, y제곱, 11의 제곱 얘네를 평균 낸 다음에 평균 제곱을 뺐더니 나오는 값이야. 즉 81부터 넘어가면 86 그 다음에 분모 5 넘어가서 얘가 지금 49랑 81만 먼저 더하면 130이죠. 130 더하기 12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면 65, 30, 430 될 거고요. 여기서 130과 121 더하면 251 이렇게 했더니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지금 100되고요. 7되고요. 9되고요. 179라는 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14, x, 17, y, 13 이렇게 5개의 별량이 평균은 13이고 분산이 6이 나왔을 때 x 곱하기 y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방금 전 문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했잖아요. x 더하기 y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문제는 그 둘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으로 x 곱하기 y도 구해보자 라는 뜻이겠죠. 자, 일단 평균부터 구해봅시다. 평균은 모든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 개수인 5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럼 65는 44 더하기 x 더하기 y가 되니까 x 더하기 y가 21이라고 내가 지금 뭔가 하나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 분산 이용해 볼게요. 분산은 6인데 편차제곱의 총합 14에서 평균인 13을 빼고 제곱, x에서도 평균 빼서 제곱, 17에서도 평균 빼서 제곱, y도 13 빼서 제곱, 13에서 13 빼면 0이니까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인, 별량 개수인 5로 나누면 그게 바로 6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1 더하기 16, 그 다음에 x-13제곱, y-13제곱. 17만 먼저 넘기면요. 13 될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6x 마이너스 26y 플러스 13제곱 더하기 13제곱 13제곱 2번 더한 거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6 곱하기 x 플러스 y가 21 마이너스 13제곱 곱하기 2 더하기 13 이렇게 이항했을 때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귀찮긴 하지만 계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통인수 13이 있는 것 같긴 한데 13을 끄집어내면요. 2 곱하기 21 남고요. 13 곱하기 2 남고요. 플러스 1 남네요. 13에서 42, 26, 1 계산합시다. 그러면 지금 43에서 26을 빼면 당연히 17이 나올 거니까 13 곱하기 17이 되겠죠. 얘는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15에서 2 뺀 거, 15에서 2 더한 거 합차 공식 써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5에서 4 빼면 221. 그래서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 더하기 y를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x, y를 구해봅시다. x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죠. 21제곱은 221 더하기 2xy. 자, 21제곱은 20 더하기 1제곱으로 고쳐서 생각하면 20제곱, 20 곱하기 2, 1의 제곱,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은 잘 하시니까요. 그럼 2xy가 결국은 220이 되는 거고요. 내가 구하려는 xy가 110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심한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x1부터 xn까지 n개의 별량이 주어져 있고요. 이 n개의 별량의 평균이 m, 분산이 s제곱, 표준 편차가 s라고 했을 때 모든 별량에 어떤 일정한 b라는 값을 더한다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평균 구해볼까요? 평균은 모든 별량의 합 x1 더하기 b, x2 더하기 b, 땡땡땡 가서 xn 더하기 b를 마찬가지 별량의 개수는 그대로 n개니까 n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x1 플러스 x2 플러스 땡땡땡 가서 xn까지 더하고 b를 n번 더한 거죠. 그래서 b 곱하기 n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걸 n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자분모를 좀 따로 써봅시다.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게 뭐죠? 얘가 원래 별량의 평균이죠. 그 다음 n 약분되면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별량에 b만큼 더했더니 평균도 b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분산을 구해 볼게요. 분산은 지금 별량이 x1 플러스 b인데 여기서 평균 n 플러스 b를 뺄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 x2 플러스 b에서도 평균 n 플러스 b를 전체를 뺄 거예요. 그러면 xn 플러스 b에서도 평균이 n 플러스 b니까 n 플러스 b를 뺀 다음에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내면 분산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안에 봤더니 어차피 이게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b가 없어져요. b가 없어지고 x1-m제곱, x2-m제곱, 그 다음에 x3-m제곱 땡땡땡 가서 xn-m제곱의 평균이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원래 자료의 분산이 되겠죠. x1부터 xn까지의 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별량의 b라는 값을 더했는데 분산은 바뀌지 않고 평균은 그대로 b만큼 더 더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분산이 나왔으니까 바뀌지 않았으면 분산이 그대로라면 당연히 표준 편차도 그대로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똑같이 이번에는 곱해줄 거예요. 더한 게 아니라 모든 별량에 a라는 값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x1에도 a를 곱하고 x2에도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n번째 xn에도 a를 곱한다면 이때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바뀔까? 자, 첫 번째 평균은 모든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는 그대로 n개니까 n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랬더니 지금 분자의 공통인수가 뭐가 생기죠? a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a로 묶었더니 a가 아니라 x죠. xn으로 이렇게 되고 나누기 n이 되겠네. 그러면 보이시죠? 이렇게가 지금 원래 별량의 평균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모든 자료에다가 a만큼 곱했더니 평균에다가도 a만큼 곱한 값이 나오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분산은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죠. 편차 제곱. 마찬가지 별량에서 평균 빼서 제곱. 별량에서 평균 빼서 제곱. 그 다음에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a, xn, am 전체의 제곱을 좀 보면요. 공통인수 a로 묶었더니 이 전체의 제곱이란 뜻이라 우리 지수법칙 제곱이 분산되죠. 분배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이 분산을 전체를 a를 끄집어낸다면 a가 괄호 밖으로 나오면서 제곱에 걸려서 a 제곱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x1 m 제곱 a 제곱 되고 x2 m 제곱 땡땡땡 a 제곱 되고 xn m 제곱의 합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공통인수 a 제곱으로 묶고 나면은 x1 m 제곱 더하기 x2 m 제곱 더하기 xn m 제곱 이게 뭐예요? 원래 기존 별량의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s제곱. 자, 모든 별량에 a배를 했더니 분산은 a제곱을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왜? 편차를 제곱할 거니까.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죠? 양의 제곱근이니까 지금 a가 양수를 곱했는지 음수를 곱했는지 몰라서 절대값을 씌웁시다.
똑같이 A만큼 곱해진다는 거. 자, 그럼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면 이번에는 A만큼 곱하고 B만큼 더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다시 마무리해 봅시다. 자, 알다시피 더하고 빼고 지금 평균은 더한 만큼, 곱한 만큼, 뺀 만큼 그대로 값이 바뀌죠. 그래서 전체 얘네들의 평균은 원래 M이라는 평균을 가졌던 애가 모든 별량에 A배하고 B만큼 더했더니 AM 플러스 B라는 평균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더하기 빼기는 지금 별량의 모든 값을 더하거나 뺐을 때는 흩어진 정도는 바뀌지 않아. 그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는 바뀌지 않아서 더하기 빼기는 영향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A만큼 곱했죠. 이 곱한 값은 영향이 있는 거죠. 분산에. 그래서 곱하면 원래가 S제곱이라는 분산이었는데 A배 했을 때는 얘네는 분산은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A제곱만큼 곱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하지만 원래 표준 편차가 S였다면 그대로 A배만큼 될 거고 양의 제곱근이니까 절대값이어서 양수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관련된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A, B, C의 평균이 8이고 분산이 14라고 나왔을 때 모든 별량 A, B, C의 3을 똑같이 뺐을 때 그때 평균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3만큼 줄어든 5가 되겠죠. 자, 분산은 그대로 빼봤자 퍼진 정도, 흩어진 정도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모든 별량에 2를 곱하고 1을 더했다. 그때는 평균은 그대로 2를 곱하고 1을 더한 17이 될 거고요. 분산은 더한 값은 상관없지만 뭐는 영향이 있죠? 곱한 값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2를 곱했으니까 제곱에 걸려서 2의 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4 곱하니까 56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밑에 문제 A는 1, 2, 3, 4, 5라는 자연수고 B는 2, 4, 6, 8, 10 이라는 지금 짝수가 될 거고요. C는 1, 3, 5, 7, 9라는 지금 홀수가 있어요. 그때 A의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다면 A에서 B까지 모든 별량은 지금 다 어떻게 한 거죠? 똑같이 곱하기 2를 한 거죠. 그러니까 B의 평균은 곱하기 2를 하면 2M이 될 거고요. B의 분산은 곱하기 2를 했으니까 2의 제곱만큼 곱해서 4S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A에서 C까지 홀수는 어떻게 변하나 규칙을 좀 찾아볼까요? 2 곱한 다음에 1 빼면 되네. 2에서 2 곱한 다음에 1 빼고 마찬가지로 규칙이 A의 모든 별량에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1을 뺐더니 C가 됐대요. 그러면 평균은 모든 별량에 2를 곱하고 1을 뺐으니까 평균도 마찬가지로 바뀌게 될 거고요. 분산은 더하기 빼기는 상관없이 2를 곱했다면 2의 제곱만큼 곱해지겠네요. 그래서 지금 A의 분산, 그 다음에 B의 분산, C의 분산, 혹은 표준 편차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대소관계를 비교하자면 A가 제일 작고 B와 C는 분산이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렇게 공식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정을 통해서 식으로 직접 다 서술할 수 있는 법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